간단한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보통 드라이아이스 주문하면 박스로 갖다 주죠. 30kg짜리. 그거 다 못 쓰고 버리잖아요, 대부분. 이 펠렛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주문을 하시면 펠렛 형태로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쓰기가 훨씬 편해요. 안쪽에도 되고 하기가 훨씬 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주문하실 때는 그런 형태로 주문해 쓰시는 편이 아마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 드라이아이스 결정을 처음 본 게 1998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뭐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드라이아이스의 오리지널 결정, 눈 결정이 육면체다 이런 것도 우리 다 알고 있고 눈 결정 모양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라이아이스 결정 모양이 옥타곤, 8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처음 발견했는데, 지금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드라이아이스를 잘게 부셔서 인공 강우에 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소련 이런 데서 그 구름 위에다가 뿌려서 결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뿌려서 이제 비가 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 때 저걸 쓰거든요. 왜 드라이아이스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화성 표면에 그 극관 쪽이 완전히 드라이아이스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 표면의 어떤 상태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나사하고 협동연구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이 그 ARS 홈페이지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에서 이 방법을 쓴다네요. 왜냐면 비가 내리면 안 되니까 개막식 전날 며칠 전부터 계속 드라이아이스를 구름에 뿌려가지고 동네 씨를 말리는 방법을 쓰기로 했대요.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응용 용도가 있는 거죠. 없는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구름에서 비를 내려버리게 쥐어짜는 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막자 사발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일회용 스포이트의 끝부분을 잘라내고 드라이아이스 가루를 넣습니다. 스포이트의 끝부분을 접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고정한 후 돌 속에 넣습니다. 이때 스포이트 속의 드라이아이스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액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물속에서 꺼낸 일회용 스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드라이아이스가 채워져 있는 커다란 수조 위에 비눗방울을 불어봅시다. 비눗방울은 어떻게 되나요? 드라이아이스 조각 위에 다양한 금속을 올려 소리를 들어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드라이 아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보통의 온도와 압력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압력을 갑자기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높은 압력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낮은 압력으로 나오게 되면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고체로 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꽃처럼 굳게 된 드라이 아이스 알갱이들을 꽉꽉 뭉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얀색 덩어리 형태의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는 냉각제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매우 낮아서 피부에 닿게 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스포이트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액체가 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의 대기압인 1기압 하에서는 기체로 바로 날아갑니다. 이산화탄소 액체를 보기 위해서는 5.11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스포이드의 끝을 자른 다음에 거기에 잘게 갈은 드라이 아이스 가루를 집어넣고 끝을 막아서 잠시 두고 있으면 내부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득 차면서 압력이 커져서 5.11기압 이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녹아있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압력이 커져서 일회용 스포이드가 폭발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 폭발을 하자마자 압력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액체로 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굳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 위에 불었던 비눗방울은 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었나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밑에서 또 차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공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입으로 분 비눗방울이 밀도가 큰 드라이 아이스 위쪽, 이산화탄소 기체 위쪽으로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덩어리 위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 대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열 전도성이 큰 금속을 드라이 아이스 표면에 갖다 댔을 때 그 부분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빨리 승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와 그 금속 제품 사이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갇히게 됩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니까 그 금속 숟가락이나 금속 제품들을 살짝 들어 올리게 되고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그 제품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서 그 진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금속 제품이 열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실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실내를 환기시키고 피부에 직접 접촉할 경우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고요.